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12월 20일 오후 7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주식 시장의 대폭락의 의미. 이 폭락은 미국 금융위기 옛날 29년도에 보다도 더 많이 폭락이 나온 때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피스가 센 강한 기업의 투자라 87년 10월 19일 주식시장이 마치 절벽에서 추락하듯이 급전진하였다. 그날 다우존스 지수는 508포인트 22.6%나 폭락을 했다. 지난 1년 동안 벌어놓았던 수익률을 일주일 만에 날려버렸다.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병원에서 깨어나 보니 자신이 한쪽 다리가 사라져 버린 것을 발견했을 때의 심정과 비슷했다. 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건지 믿을 수가 없는 경우이다. 앞선 금요일, 그러니까 10월 16일에 나는 오싹한 느낌을 처음 받았고 뭔가 결정적이면서도 거대한 소용돌이가 몰아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나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시시각각 모든 상황을 일기 형식으로 적어두기로 했다. 항상 자기 매매를 일지를 적어야 됩니다. 만약 당신이 대변혁의 한가운데 서 있다면 이것이 주식시장의 대폭락이든 혹은 기업의 파산이나 개인적인 재난이든 그 시점에서 온갖 대응을 다 하겠지만 지나고 보면 희미한 기억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불과 1년이 지난 뒤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보면 왜 그렇게 대응했는지조차 잊어버릴 수 있다. 당신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이해했고 또 항상 정확하고 냉정하고 영웅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진실은 당신 역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패닉에 휩싸여 우유부단하게 대응했고 그로 인해 상당히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느끼는 대로 기록하고 싶었다.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아이디어는 최근에 출간된 조지 소로스의 금융의 연금술에서 잘 읽을 수 있다.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인 소로스는 85년 8월부터 88년 11월 때까지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숨막히는 격변의 순간들을 지켜본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했다. 그가 남긴 기록은 소위 매크로 투자자들에게 대가가 어떻게 사고하는지에 관해 일반 독자들이 조금만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의 기록은 또한 진짜 승부수로 날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알려준다. 소로스는 매우 똑똑한 인물이다. 이 점은 인정한다. 그가 기록을 남긴 의미가 있듯이 나 역시 기록을 남긴 의미가 있다. 그러면 정신없이 보내야 했던 5일 동안 내가 적어두었던 기록 가운데 요점만 뽑아서 옮겨보겠다. 10월 16일 금요일, 10월 19일 월요일이 대폭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508포인트가 빠진 22%가 하루 만에 빠졌습니다. 22.6%가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빠진 날이죠. 다우 지수가요. 10월 16일 금요일, 오늘도 상쾌한 아침을 맞았다. 주식시장은 7일째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년에도 자주 있었던 일이지만 올해 9월에 급격한 하락은 주가의 고평가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지 않았나 싶다.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8월 25일 이후 에어컨 펀드는 S&P 지수보다 더 나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소형주보다 블루칩이 더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에이콘 펀드의 포트폴리오는 웬만한 하락은 견딜 만큼 상당하게 견고하게 짜여 있다. 포트폴리오 가운데 12%는 미국과 일본의 단기 국채에 투자했고 16%는 아시아와 유럽의 주식에 투자했고 최근 연구 결과에 보면 해외 주식 시장과 미국 주식시장 간의 상관관계는 그리 높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은 오늘 현재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주식시장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니 말이다. 더구나 에이콘 펀드는 S&P 500 지수의 선물을 90계약에 매도해 놓고
이와는 별도로 벨루라인 지수 선물 80계약의 매수와 S&P 지수 선물의 80계약의 매도로 스트레이드를 짜놨다. 예, 선물이나 옵션을 동시에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해 넣었다는 거네요. 만기가 같은 두 종류를. 예, 그 다음에 1700여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종목의 가중치와 같은 수용주 비중이 매우 높았다. 반면 S&P 지수는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500종목 대상으로 산출 방식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형주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벨루라인 지수는 사고 S&P 지수 선물은 팔고 했다. 중립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더 크게 오르거나 더 작게 떨어진다. 상쾌한 아침은 상쾌한 오후로 이어졌다. 오후가 되자 시장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시작했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불어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었다. 지수 선물의 가격은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 12월 만기 지수의 선물은 가격은 이런 현물 가격보다 2포인트 정도 높았는데 오후 내내 현물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돼 지수 선물 거래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선물은 매수하되 레버리지 효과 덕분에 현물에 비해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주식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금리를 감안할 때 만기가 얼마 멀수록 선물의 이론 가격은 현물보다 높아진다. 이날 주식시장은 3억 4천만 주로 새로운 거래량 기록을 세우며 마감했다. S&P 지수는 15포인트가 무려 51% 급락했다. 에이콘 펀드의 자산 가치는 당이 1.7% 하락하는데 그쳐 주식시장 전체와 비교하면 아주 훌륭한 성적을 거뒀다. 무언가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해외 주식 7종목에 대해 매도를 주문했다. 이들 종목에 이익을 실현한 뒤 미국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다. 1919년 그죠. 87년이죠. 10월 19일. 예, 그날이 최대로 폭락론 날이다. 페르시아 핵에서 어두운 뉴스가 전해졌다. 이란이 쿠웨이트의 유류 저장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뉴욕 정시가 열리기 전에 개장한 일본, 홍콩, 유럽 시장은 이미 공포에 사로잡혀 소식에 전했다. 내가 매도 주문을 내놓은 후에 해외 주식 물량 가운데 계약이 체결된 것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뉴욕 주식시장은 대폭락 전 세계의 패닉의 먹구름에 휩싸였다.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은 잇따라 사상 초유의 폭락을 경험했다. 이날 오후 증권거래소의 임시 폐쇄한 홍콩 주식시장만 예외였다. 홍콩 시장이 금요일까지 문을 닫았다. 패닉의 먹구름이 아시아와 유럽을 거쳐 다시 미국으로 덮칠 것이 분명했다. 패닉에 휩싸인 상황이었지만 나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상황일수록 많은 주식들이 투매에 가까운 가격까지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에이콘 펀드의 핵심 애널리스트들인 척, 테리 호간, 리젤 이러한 3명을 불러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작업을 현재 상태에서 일단 중지하도록 주문했다. 대신 이들에게 주가와 관계없이 4개, 5개 괜찮은 기업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내 생각으로는 결국 주가가 우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였다. 이들이 찾아낼 기업 명단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어느 것을 팔고 새로 어느 종목을 매수할 것인가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주식시장의 하락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동안 미국 주식들을 사들였던 외국 투자가들은 매도 방향을 틀었다. 뮤추얼 펀드들이 한매 요구에 대비해 매물을 대규모로 내놓았다. 한매에 대비해가지고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이 확 팔아버리네요. 이래서 주가 폭락이 나오네요. 이들에게 펀드 투자자들은 이제 신중한 투자가에서 공포에 사로잡힌 폭도로 돌변해버린 것이다.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관리하는 매니저들은 지수 선물을 매도하기 바빴다. 이로 인해 지수 선물은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현물에 비해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그 결과 프로그램 트레이더들은 선물과 현물 가격차를 이용해 현물을 팔았다. 이에 따라 주가는 더 떨어지고 악순환이 벌어졌다. 해지를 위한 주식 거래는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다. 늘 그렇지만 해지 기술은 이렇게 필요할 때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주식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뉴욕 증권거래소의 구형 컴퓨터 단말기는 주가 정보를 1시간 이상 늦게 제공했다. 이 같은 혼란은 그렇지 않아도 불확실성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때 심장은 마치 바다에
나아가 요트 경주를 하다가 갑자기 번개를 맞았을 때 순간적으로 아드레날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경우가 비슷했다. 이로 인해 이날 A콘 펀드는 600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사고 300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팔았다. 모두 22차례 주식 거래를 했는데 펀드가 출분한 이래 가장 많은 거래했다. 우리는 20포지션을 이날 동안 440만 불을 벌였다. 와, A콘 펀드는 자신의 역사 이래 출분 이래 최대폭 8%를 하락했지만 S&P 지수에서 20% 대폭락에 비해서 아주 잘 버틴 기록가 있다. 야, 대단하네요. 10월 20일 화요일 오늘도 거친 폭풍우가 몰아쳤다. 시가 고의 뉴욕에서 컴포트 단말기의 창문 바깥으로 내던져버리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얘기까지 들려왔다. 우리는 월요일보다 더 활발하게 주식을 거래했다. 800만 달러의 어치의 주식을 사고 같은 금액을 주식을 팔았다. 그렇게 해서 교체한 종목수는 20개에 달했다. 앞서 우리 애널리스트가 찾아낸 기업 명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은 판단에 근거해서 크레이드 리서치 주식을 48달러에 4만 주를 매수했다. 크레이드 리서치에 불과 이틀 전만 해도 85달러에 있는데 이렇게 급락할 수 있을까? 크레이드 리서치는 우리가 매수한 뒤 몇 시간 동안 73달러까지 회복했다. 주시장은 오후에 들어서 갑자기 랠리를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블루칩에 한정된 것이다. 소장주가 많은 장외 시장은 월요일 제대로 거래되지도 않은 탓에 화요일에 오히려 추가로 떨어졌다. S&P 지수 500 지수는 전날보다 5% 상승한 제 마감이다. A콘 펀드와 우리 지수 선물을 매수해 놓고 벨두라인 지수 선물은 7%를 하겠다. 결국 이제 어제 기록했던 상대적인 이득은 하루 만에 전부 사라지고 버리고 말은 셈이다. 21일 수요일 랠리는 계속됐다. S&P 500 지수는 하루 상승폭의 사상 최대로 21포인트나 올랐다. A콘 펀드의 자산가치도 늘었지만 시장의 상승폭에 못 미쳤다. 감정의 기복이 보이자 이날 지난 이틀간 분출했던 아드레날린이 멈춘 것 같다. 나 역시 지치고 아직 흥분된 상태다. 지난 4월이 마치 한 달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매우 적극적으로 주식거래를 해놨었다. 나는 어제 오후 지수 선물의 매도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해 지수 선물을 한 매수했는데 아주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나는 오늘 오후 상당한 차익과 함께 재매도할 수 있었다. 시장의 랠리 역시 나처럼 이제 지친 것처럼 보였다. 22일 날 목요일 랠리는 끝났다. 오전부터 시장에 밀리기 시작했다. 대형주 여러 종목이 주문의 체결이 지연된 사례가 벌어졌다. 나는 지수 선물을 추가로 매도했다. 이날 하루 거래량은 4억 주로 육박했고 시장은 결국 4% 하락 마감했고 지난 며칠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조용히 지난 날이었다. 대혼란을 겪고 나니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S&P 500 지수가 17% 떨어졌다. 하락이 완전히 끝났다는 신호는 아직 없다.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 큰 지진 뒤에는 여전히 반드시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펀드의 한매 물량은 10만 주에 달했다. 우리는 지수 선물 포지션에 40만 달러를 벌였다. 와, 또 펀드 출범 후 최대의 주식 거래를 통해 우리의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었다. 물론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주식시장에서 하락폭이 워낙 컸고 빨랐던 점, 그리고 해외 주식시장도 동반 폭락했던 점. 목요일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길에 우리 회사 직원들은 이렇게 물어봤다. 자네들은 하늘에서 가장 크고 밝게 빛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이들은 어른들은 당연히 태양이라고 대답했다. 하늘에서 떠 있는 태양은 지난주와 똑같이. 내가 다시 묻자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어. 주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결론냈다. 비록 내가 다분히 철학적인 이야기로 일기의 마지막을 장식했지만 솔직히 세상이 정말로 변한 것이란 아닐까? 걱정하기 사실이다. 아주 길고 힘든 약시장 어쩌면 심각한 경제공황으로 빠져드는 초입에 잠깐 들어서는 게 아니냐 우려도 들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방향한다. 때로는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패턴이 불명한지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그 징후를 알려준다. 또한 주식시장은 앞으로 벌어질 사태를 미리 경고하는 비상적인 역할도 한다. 나름대로 현금을 확보해 보려고 했지만 내가 보유한 소형주들은 가운데 상당수가 매수 주문이 끊긴 상태였다. 앞서 일기에서 적었지만 매도 주문을 낸 해외 주식은 거의 팔리지 않았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모두 급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예상하지 못했다. 해외 주식시장은 투자 대상을 분산하면 당연히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전 세계 주식시장이 동반 추락하자 이런 상식은 그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에 전락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현금을 손에 쥐어야 하겠다는 마음먹으면 나는 목
백수가 하는 방식을 썼다. 정말로 못이 필요하면 이미 박아둔 못을 빼서 그것을 다른 곳에 박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이때까지 비교적 잘 나가던 있던 여러 종목을 팔아치웠다. 물론 내가 심각하게 고민해 내린 결정은 아니었다. 실제로 주식시장은 그 후 몇 달간 하락폭이 전부 만회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내가 그때 팔았던 주식 가운데 계속 보유해서 꽤 좋았을 훌륭한 주식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학번 현금으로 다른 종목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매수했다. 약세장은 아주 이상한 존재다. 최고의 주식도 형편없는 주가에 매수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전체적으로 뒤돌아보면 대폭락 후에는 불구하고 87년 내내 주식을 팔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더 나은 수익률을 올렸을지도 모른다.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값이 떨어진 몇 종목을 추가로 매수하고야 말이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초연하게 시장을 외면하고 해서 그게 최선의 대응이 아니었던 것 같다. 정말로 너무나도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고 나 자신의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냉정을 유지한 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기는 어렵다. 나는 그때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월요일 개장할 때 40달러를 시작해서 주가가 화요일에 22달러를 폭락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87년 10월 대폭락은 시장의 타이밍을 재는 일부 예언가들이 영웅이 만들어주었다. 바로 그해 여름과 초가을 잇따라 경고성 발언을 터뜨렸던 이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더 이상 예언에 집중시키지 못해서 대중의 기억 속에 사라졌다. 비관론자는요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러고요 일부 시장 분석가들은 87년도의 대폭락 사태가 투자가들에게는 좋지 않은 교훈을 남겨줬다고 말한다. 주식시장이 급락 이후 너무 빨리 제자리를 찾는 것을 보자 많은 투자가들은 원래 그렇게 모든 충격이 금방 치유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그래서 약세장이 몇 년간 이상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상당히 훌륭한 교훈도 한 가지를 남겼다는 생각한다. 87년 10월에처럼 아주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혹은 저점에서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가르쳐 주었다. 어쨌든 언제 이런 폭락 사태가 다시 빚어지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96년 말에도 수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주가가 너무 고평가 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87년도 10월 같은 폭락 사태가 올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다우지수의 산업평균지수는 96년도에 29% 상승한 데 이어 97년도 24%나 올랐다. 마찬가지로 약세장이 찾아오면 얼마나 지속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충분히 투자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게 상책일 것이다. 87년 10월 주식시장은 대폭락은 시장의 타이밍을 재는 일부 예언가들의 영웅으로 만들어졌다. 바로 그의 겨울, 여름과 초가을 잇따라 경고성 발언을 터뜨렸다. 이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 더 이상 예언을 집중하지 못했고 이들은 이름은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다.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이런 경우도 여럿 있다. 상당한 금액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한 개인들 투자가는데 87년 대폭락 당시 큰 손실이 없다. 이때 충격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곧 이어 랠리를 보이자 주식을 다 팔고 시장을 빠져나와 빈손으로 있었다. 이들은 그 뒤에 나타난 주식시장의 역사상 가장 길고 상승폭이 가장 컸던 강세장을 놓쳐버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87년의 경우는 시장의 타이밍을 재는 게 부질없음을 가르쳐 준다. 그저 시장은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된다. 진짜 할렐루야네요. 할렐루야. 이게 옛날에 29년도에 하락과요 87년도에 하락, 그 다음에 73년도 74년도에 하락은요 제가 내일 읽어줄게요. 약세장은 주식 투자의 비중을 더 늘릴 절호의 기회다. 나는 시장의 타이밍을 잴 수 있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나는 우리 주가가 쌀 때 매수해야 한다는 말을 믿을 뿐이다. 그러고요, 이 주가가 이렇게 폭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폭락 당시 손실을 입었다. 이때 충격으로 인해 주시장을 곧 이어 랠리를 보이자 주식을 다 팔고 시장을 빠져나와 빈손으로 있었다. 이들은 그 뒤에 나타난 주시장 역사상 가장 길고 상승폭도 가장 컸던 강세장을 놓쳐버렸다. 강세장을 놓쳐버립니다. 하락할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요 상승할 때 주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항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하락장이나 상승장이나요. 오늘 제가 주식시장의 책을 한 권 읽어줘도 10분밖에 안 걸렸네요. 필리피스는 다들 아실 겁니다. 주식 평균 보유기간이 약 20년 넘는 사람입니다. 한 종목에요.
그러면 자,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1억 5천에 가가지고요 1억 4천까지 빠졌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 코인이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 가격도 지금 고점 돌파 못 났거든요. 자산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옥수수, 밀, 커피, 코코아, 면, 설탕, 와, 설탕, 금, 전체적으로 이거 은도 많이 엄청 내린다. 알루미늄, 동, 어이구야, 동이 왜 이렇게 많이 내리냐, 납, 니켈, 어이구야, 아니, 상품들이 완전히 추풍낙엽이 되었습니다. 자, 세계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지금 매일 11일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일째 음봉입니다. 11일째 음봉입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최근에 없었습니다. 11일째 음봉. 요 날이 한번 볼까요? 하루, 이틀, 3, 4, 5, 6, 7, 8, 9, 11일이거든요. 11일째 음봉이 없습니다. 이건 볼까요? 둘레, 아니고요. 둘레, 아니고요. 없습니다. 11일째 음봉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22년도 2009년도부터 한번 볼까요? 거의 없습니다. 이거 많이 내린다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1일째 음봉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우가 지금 11일째 음봉이거든요. 와,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00에서 하락했습니다. 고점을 낮춰갑니다. 그 다음에 홍콩 양봉, 중국 양봉, 인도 양봉 급락, 홍콩, 독일이 예사롭지 않네요. 영국은 엄청나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프랑스도 좋은 모습이 아니고요. 달러 인덱스 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108달러를 돌파가 나왔거든요. 한국 분들은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요. 자, 한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율, 원달러 한율이 1,500원을 돌파가 나와버리, 안착해버렸네요. 원엔 환율. 이 원엔 환율이 엔화가 왜 이래, 엔화가 지금 엉망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엔화가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엔화가 엄청나게 지금 가치가 없어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일본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네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못합니다. 결론이. 있는 보고요. 한율 봤습니다. 한율 보고요. 한율은 크게 문제 안 됩니다. 한율은 일본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자, 원위안도 봐도, 원위안이 왜 이랬냐? 원위안 오늘 확 올라가 버렸네요. 자, 그러면, 자, 위안하고 원하고 볼까요? 원하고 위안하고 보면, 원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위안화에 비해가지고요. 위안하고 달러하고, 위안화가 참 셉니다. 인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트 한번 볼까요? 바트. 바트는 참 세네요. 루피아. 좀 나라들이 좀 루블. 와, 러시아 돈은 억수로 강세네요. 바트 봤고요. 싱가포르. 달러 강세가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네요. 그러면, 해외 차트 한번 봤잖아요. 봤고요. 주식 차트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도를 많이 내렸고요. S&T 에너지 볼까요? 영어죠, 그냥. S&T 에너지. S&T 에너지가 완전히 오늘 다 초상집이네요. 조선주밖에 안 갔네요. 승광밴드. 맞나? 승광밴드가? 승광밴드. 내리겠죠?
성광밴드,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이 갔을 겁니다. 오늘 요런 종목 같죠? 요런 종목.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요 종목은 간 것 같습니다. 이거 세네요. 현대미포, HD, 한국조선, 이런 종목들이 갔네요. 조선주가 가고요. 그 다음에 한전 KPX, KPX는 신고가 비슷하게 맞아버렸네요. BHI, BHI를 많이 맞아버렸네요. 두산, 원전하고 뭐 이런 종목들이 가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엄청나게 셉니다. 네이버가 세고요.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들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요. 와, 현대마린이 엄청 세네요. 현대마린이. 순방, 연료 제공, 운항 기술 같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플랫폼 하는 거네요. 하나오션 오시기 올랐네요. 하나오션 HMM. 센 종목이 없습니다. 삼성전기가 엄청나게 세네요. 기아도 세고요. 삼성전기, 기아가 참 세고요. 현대미포가 최고 셉니다. 현대미포가 최고 세네요. 현대미포가 가장 셉니다. 일단 그밖에 없네요. 조선주밖에 없습니다. 조선주밖에. 시세 동향 2%. 한번 쭉 보겠습니다. 2% 이상 올라온 종목 중에서요. 예, 2% 올라온 종목이 별로 없고요. 5% 이상 올라온 종목. 저희인데 뭐 10% 이상 올라온 종목. 야. (11일) 이상 진고가. 하이테 진로가? 하이테 진로가 참 좋네요. 진로 우네요. 장이 참 폭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느낌이요. 일단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세 동향,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한번 볼게요. 조금 다 봤죠. 그림 다 봤습니다. 살만한 종목이 효순중공업도 맞아버렸네요. 다 맞아버렸습니다. 조선주 1개 종목밖에 간 종목이 없네요. 오늘은요. 그 업종 차트 한번 보고, 업종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 차트, 자기가 사고 싶은 날이 있다 아닙니까? 3일 후에 사라 그랬거든요. 하루, 이틀, 3일. 자, 지수는, 자, 이런 모양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쭉 뺄 때, 이렇게 쭉 한 번 더 빼면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요. 요번에는 한번 볼까요? 옛날에 2004년도가 그때, 2004년도 한번 볼까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날짜가 언제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노무현 탄핵 날짜가, 노무현 탄핵 날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탄핵 2004년 6월달인가 그럴 겁니다. 노무현 탄핵 일자 3월 12일 날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탄핵이 3월달에 된 거죠. 3월달에 3월 12일 날. 예, 그 다음에 5월 12일 날 기각 결정했거든요. 3월 달에 해가지고 5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했다 치면 요번에는요, 두 달 걸립니다. 약 두 달 걸린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12월 9일 날, 자, 이날이거든요. 이날입니다. 이날 12월 9일 날 해가 두 달 후에 되거든요. 그럼 5월 14일입니다. 3월 12일 날. 자, 2004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옆에 기각될 확률도 있거든요. 기각될 확률도 있으니까 기각될 확률을 한번 비교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일단요. 2004년도 들어가야 되네요. (2004년도) 여기거든요. 2004년도 3월달. 자, 2004년도 3월달이거든요. 2004년도 3월달이, 자, 2004년도 3월 12일날 탄핵당했거든요. 탄핵당해가지고 쭉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때는 이래 쭉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이래 올라가다가 5월 19일날 폭락이 나왔거든요. 5월 14일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이래가 기각당했는데 주가는 더 빠져버렸네요. 빠지고 난 다음에 8월 달부터 올라갔습니다. 네, 이걸 만약에 이래 되면 이 참아내야 됩니다. 이 참아내야 되고요. 지금은 계속 내려가거든요. 이거하고 안 맞습니다. 일단요. 안 맞고, 쭉 이래 올라갔거든요. 예, 3월 12일이 탄핵당의 날이라고요. 3월 12일. 예, 이날이 탄핵당의 날이고,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이래 올라갔습니다. 노무현 때는요. 이래 올라갔고, 아마 그때는 조용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완전 엉망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세계 정치와 같이 연동을 해버리니까, 예, 이래 쭉 빠지네요. 자, 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입니다. 이 탄핵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인가? 맞죠? 2016년입니다. 2016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으로. 2016년도 (2016년도) 11월 여기거든요. 여기입니다. 11월 9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밑으로 세다가 바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옆으로 깁니다.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바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예, 지금 현재는 저는 이 행보라 생각합니다. 요 가격을 안 깨는 자리에서 이렇게 쭉 뻗다가 이래 가네요. 예, 그러니까 요 밑에서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을 때는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은 일봉이 나와야 됩니다.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입니다. 예, 이런 음봉이 3개 놓을 때, 음봉이 3개 놓을 때 삽니다. 항상 주식은 뭐라고요? 주식은 음봉이 3개 놓는 날, 양봉 놓잖아요. 다음 날, 예, 다음 날 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음봉이 3개 나오는 날, 자, 음봉이 2개 나오는 날, 음봉이 2개 나오면 종가로 삽니다. 주식은요. 지금 주식 매수는요, 종가입니다. 지금 주식을 매수하는 거는 종가입니다. 종가. 항상 이 음봉이 3개 나올 때, 하나, 둘, 셋. 예, 하나, 둘, 셋. 자, 이래 올라갈 때는 안 삽니다. 이래 올라갈 때는 안 삽니다. 이 양봉이 보인다는 것은, 양봉이 이래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려줍니다. 자, 이때 삽니다. 자, 주식을 어떻게 산다고요? 자, 이런 자리 삽니다. 이런 자리. 잔디, 자, 기억해놔야 됩니다. 자, 요 양봉 보이죠? 요 양봉 보입니다. 요 음봉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 확 찔러버립니다. 여기서.
양봉 3개 놓을 때 질러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리 빠져버립니다. 요서 삽니다. 여기서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놓고요. 그 다음에 음봉이 3개 놓습니다. 이때 삽니다. 이때 사도 되지 않습니까? 이 종가로 아무 데나 사도요. 자, 지금 현재 이 자리거든요. 지금 현재 이 자리입니다. 음봉이 3개 놓을 때 삽니다. 한마디로. 음봉이 3개 놓을 때, 양봉 놓고 음봉 놓을 때 이때 삽니다. 자, 한 번 더 요 자리를 삽니다. 요 자리. 자, 양봉이 3개 작은 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음봉 3개 놓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시간 외에서 산다는 생각입니다. 자, 주식은 언제 산다고요? 시간 외에서 삽니다. 오늘부터는요. 주식은 시간의 종가에서 삽니다. 단일가로 삽니다. 단일가로요. 주식은 단일가로 사겠습니다. 주식은 단일가로 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주식은 단일가로, 자, 이 가격을 안 깰 겁니다. 이 가격요. 그러면 지금 가격을 볼게요. 지금 주식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탄핵자리 이 자리였거든요. 12월 9일입니다. 이 자리가. 여기가 그거죠. 여기는,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8월 5일, 일본에서 엔케리 청산한 날입니다. 엔케리 청산. 여기가 12월 9일, 여기가 12월 9일. 똑같습니다. 12월 9일 가격을 안 깰 겁니다. 살짝 깨더라도, 예, 차트 한번 볼까요? 어제 양봉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양봉이 2개 놓은 자리에서 음봉이 3개 놓는 날 산다고 했죠. 자, 양봉이 3개, 4개 놓지 않습니까? 이 놓고 양봉 2개 놓았거든요. 오늘이 갈 자리였습니다, 실제로. 예, 자리는 참 좋은 자리였는데, 미끌리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음봉이 1개나 1개 더 놓습니다. 요 자리에서 주식을 사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 주식을 사겠습니다. 시간의 종가로요. 양봉이 놓으면 안 삽니다. 양봉 놓으면은 좀 그렇네요. 예, 이상으로, 뭐, 사고 싶은 종목은 내일 보기로 하고요. 예, 이 정도로 하면 알아들을 겁니다. 자, 양봉이 놓을 때는 안 산다. 양봉이 놓을 때는 안 산다. 자, 양봉이 놓을 때는 안 산다. 자, 주식을 뭐라고요? 양봉이 놓을 때는 안 산다. 하락 구간에서는 양봉이 놓을 때는 안 삽니다. 이때는 이제 상승 구간일 때는 양봉이 놓을 때 삽니다. 자, 양봉이 놓을 때 사고, 음봉이 놓을 때 안 산다. 양봉이 놓을 때 사고, 음봉이 놓을 때 안 산다. 예, 상승장에는 그렇게 하고요. 하락장에서는, 자, 음봉이 놓을 때 사고, 자, 큰 음봉이 놓아야 된다. 큰 음봉. 양봉이 놓고 난 다음에 큰 음봉이 놓을 때 삽니다. 이렇게. 예, 월요일 조금 사고, 화요일 조금 더 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조선주밖에 나간 종목들이 없습니다. 운송 참고하고요. 보라고요. 비금속 광물 한번 볼까요? 뭐가 있는가? 비금속 광물 참 잘 가네요. 한라시멘트가 잘 가나 모르겠습니다. 한일시멘트인가? 예, 제가 주가는 보지를 안 했습니다. 예, 전체적인 종목은 내일 보기로 하고요. 이 자리를 갖다가 잘 잡으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한 내용이요. 필리피스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필리핀스 약세 시장은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릴 절호의 기회다. 나는 시장의 타이밍을 잴 수 있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주가가 쌀 때 매수해야 한다는 말을 믿을 뿐이다. 주식은요, 양봉이 놓은 날, 양봉이 2개 정도 나오고요. 2-3개 나오고요. 2-3개 나오고 난 다음에 음봉이 있잖아요. 음봉이 한 3일 정도 날 때, 예, 이때 삽니다. 이때 음봉이 3개 정도 나올 때 시간에나 종가로 삽니다. 종가로 매수합니다. 매수한다. 예, 특히 우량주죠. 우량주를요. 예, 우량주 같은 거, 예, 이런 걸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